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죠. 어제 그 미국 시장을 보니까 굉장히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기술주들이 빵빵 힘을 내줬는데 또 이날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런 엇갈린 흐름을 나타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이제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는 이제 나스닥이 좀 쉬는 모습, 그리고 S&P 500과 다우가 이제 보합 정도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쉬는 반면에 오늘은 이제 다우 지수가 오늘 나름은 1.3%까지 급반등에 일단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S&P 500도 지난 금요일엔 소강 상태에서 오늘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은 지난 주말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오늘 다시 금도 오늘 재차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유가가 42달러까지 올라가면서 3월 이후 최고치까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이 전반적인 3대 지수와 상품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산업재와 그리고 에너지 섹터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흔히 얘기해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인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은요, 기술주랑은 약간의 성향이 다른 것들이 오늘 나름 시장을 급반등하고 시장을 주도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보잉 주가가 오늘 모처럼 또 달렸습니다. 5.5%가 오늘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좋은 소식이 있었나요? 보잉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항공주의 전반적인 반등과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소비재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항상 보면 나이키거든요. 나이키가 오늘 3.5%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경기 민감 섹터의 항상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가 오늘 또 5.3%나 올라가면서 3월 어떤 급락 이후에는 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경기 민감주하면 항상 교과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은행주 섹터인데요. 역시 JP모건이 역시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1.3%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항공주의 반등이 굉장히 이날 또 두드러진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항공주부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항공주랑 이제 결국 항공주가 좋아지면 결국 항공주에 대한 결국 운송 수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보잉이 결국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일요일 날 결국은 보안 구역을 하는 거죠. TSA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면 우리나라에서도 공항 할 때마다 자기 침 체크하고 본인들 몸수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TSA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걸 통과하는 여객수는 정확히 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83만 1,789명이 지난 일요일 날 그 관문 게이트를 통과했다는 것인데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이 3월 19일 날 이제 팬데믹 선언을 했던 때인데요. 그 이후 오늘 최대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는 아직 형편은 없고 저 수준까지 가려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하튼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바로 이곳이 올라간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42달러, 유가도 3월 이후 최대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흐름. 그러니까 항공주, 보잉 다 같은 소위 같은 세트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항공주 다 똑같죠. 오늘 7, 8%, 적게는 3%, 많게는 7, 8% 올라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오늘 보여드리는데요. 7.4%가 올라갔습니다. 항공주를 모두 모아놓은 ETF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Z라는 거죠. JETS. 제트기의 Z에다가 복수를 많은 S를 포함하는 건데요. Z가 오늘 또 4.8%,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소위 빅테크란 것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6%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아마존도 0.6% 거의 똑같은 수준 오늘 내려갔습니다. 페이스북도 일부에서 목표주가 상향도 있었지만 페이스북도 오늘 숨고르기. 다만 이런 것들이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고요. 이런 빅테크들이 다소는 쉬어가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주시장 균형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도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이제 본격화되는 걸까 이런 기대감도 일고 있고요. 그렇다면 성장주는 반면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는 좀 쉴 때가 됐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시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게 항공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무슨 나이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을 흔히 얘기해서도 가치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PER 값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누는 구분은 여러분들의 그냥 생각,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머릿속에서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신 거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선진국 금융 주시장에서 얘기하는 가치주와 성장주는 아주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장주란 거는 그냥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났다,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났다. 그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한 건 컨센서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수소차 성장 이런 거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3년 후에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냐, 이익이 늘어나냐를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고요. 소위 내피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증권사들이 두세 군데의 목표 주가가 나오고 의견이 나와야지 우리가 성장주로 포함된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같이 하시는 분들 꽤 요즘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게 혼동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시기에서 테마주는 절대 미국에서는 성장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영어로도 테마주라고 얘기할 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가치주는 뭐냐? 가치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치주 물어보라고 대답해보라면 대부분이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얘기하고 가치를 많이 가지고 예,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거를 그냥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치주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가격 대비, 이익 대비 주가가 싼 거. 예를 들어 자산 가치 대비 싼 거, 매출 대비 싼 거. 흔히 해서 PER, PBR, PSR 그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익 대비 주가 비율. 뭐 자산 대비 이익 비율, 뭐 주가 비율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치주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립시켜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강했다. 최근 지난주부터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러니까 항공주, 뭐 나이키 다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마존 PR 100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쇼피파이 이런 거 뭐 500배, 1000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랑은 약간 그런 것들이 성장주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런 거죠. 그러면 애플이 뭐냐? 애플을 성장주라고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PR이 S&P 500 기준보다도 낮거든요. 그래서 애플을 상당히 애매한 거라서 애플도 가치주라고 분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좀 정리드렸고요. 여튼 주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것은 경기도 변동성이 큰 거. 경기의 변동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의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떨어질 때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굳이 따지자면 약간 오늘 어려워지지만 고베타 주식이라고 합니다. 고베타. 고베타라는 건 지수보다 더 크게 움직이거든요. 오늘 고베타 주식이 오늘 3%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그러면 오늘 강한 것들이 있죠. 네. 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아침에 MGM 리조트 이런 거 안 봐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항공주,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얼래스카 에어라인 다 그런 거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도 얘기가 잠시 소개 났지만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있죠. 그런 네.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아울렛 갖고 있는 세계 최대 기업이야. 오늘 아마존이랑 얘기가 이슈가 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냥 고베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왜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어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성장주와 가치주를 할 수도 있고 모멘텀 있는 주가, 밸류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보여드린 걸 하나를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성장주와 가치주 그림을 오늘 다시 한번 제 그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악어입같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불과 8개월 동안, 7개월 반 동안의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올랐고 가치주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지난주 한 중순부터 저희도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좀 좁아지는 그 정도 느낌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들은 다만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나 저런 주식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 그런 분들은 인지조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늘 말씀 그러면 바로 뭘 하셔야 되냐면 ETF를 하셔야 되겠죠. ETF. 그런 것들이 보면 밸류라든가 보여드린 이런 ETF라든가 또 러셀 1000에 또 밸류만 하는 그런 ETF들을 찾아보면 몇 개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PB분들과 상의해 주시면 상담이 될 거고요. 그 상담을 다 제대로 못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PB를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응을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죄송하지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거 다 모르겠다 하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스파이라든가 QQQ 이런 걸 한 번에 가시는 거죠. ETF로. 예, 그런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잘 헷갈려 하신 분은 제가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좀 코로나19 그 기간 동안 강한 흐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성장주는 조금 쉬어가는 반면에 부진했던 가치주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럴 때는 좀 균형감 있게 이 두 주를 더 성장주와 가치주를 함께 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고베타와 가치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말씀하시는데 약간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고베타랑 가치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베타라는 건 지수 대비 크게 많이 움직인 걸 최근 움직인 거를 항상 모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고베타가 됐건 가치주가 됐건 성장주가 됐건 헌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뭐 아까 보여드린 그것만이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거기에 지금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베타가 높고 낮은 거는 항상 시대에 따라 바뀐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균형감에 있는 시각. 오늘 아주 질문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험적인 시청자분들이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오늘 S&P 500 지수에 대한 이익 전망을 상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좀 여러 번 들어오셨겠지만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주시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골드만삭스가 지수가 3,700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수가 지금 3,400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360이니까 지금보다도 한 10%에서 11% 정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 보면 올해 들어 가장 제일 안 좋게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도 내렸던 것인데요. 이들에 따르면 빠르면 11월까지 일단 백신이 허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와이들리하게 그러니까 광범하게 이제 그 시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년 뭐 상반기를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여러 가지 그림에 따르면 자기네가 베스트 케이스가 금년 11월 딱 적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경기 민감 그동안 많이 몸을 좀 여러 가지 분위기상에서 움츠렸던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기는 조금씩 상향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네가 의견을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자기네가 얘기할 때 틀렸으면 빨리 반성문 쓰고 빨리 바꾸면 되거든요. 발빠른 대처. 골드만삭스가 제가 보기엔 딱 반성문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쁘게 2분기를 예측했던 겁니다. 2분기의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44% 이익 전망이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발표된 건 마이너스 33, 34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랬냐면 2분기에 마이너스 60을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건 F학점 받는 정도의 성적을 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안 좋게 봤다 하면서 최근에 그 의견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주당 이익의 목표치도 115에서 113, 130달러로 주당 이익입니다. S&P 500 전체 이익. 그리고 내년 것도 다시 올려놨고요. 사실 그 기존에는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놨어요, 오늘요. 5.6에서 6.2%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내년대 올해 말 내년까지의 목표에 대한 그림을 골드만삭스가 우상향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 다만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나 저런 것들이나 다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좀 경기 민감 쪽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럼 성장주나 IT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지금 IT를 아마존을 다 팔고 이거 사야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업계에서 가장 성장주를 좋아하면서도 지금 경기 민감주를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저께도 소개해드렸지만 탐리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탐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성장주 좋아지고 하지만 지금 가치주도 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테크 주식들, 테크 자이언트가 절대 그 영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언킬러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려가 많으니까 번스타인 증권 같은 경우에서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따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인터넷 주식이라는 건 딱 아마존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이런 것들인데요. Don't bet against 인터넷 스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반해서 팔면 큰일 날 거란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한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성장주가 됐건 가치주가 됐건 고베타가 됐건 반대가 저베타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균형감 있게 갖고 가시라.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S&P 500을 하나를 이기는 분이 웬만해서는 쉽지 않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균형감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오기로 돌아오겠습니다.